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오늘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2년 전 2014년에 도전하고 난 뒤에 이번에 재도전입니다.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이 됩니다. 대구 시민들을 표 찍어주는 기계점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이것이 저희 마지막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대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래야 그게 바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지금 대구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공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강한 데다가 지금 다가오는 AI라는 어떤 이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주호영 부의장이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하고 출마하게 되면 3자 구도가 될 건데 이게 양자 구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어떤 분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3자 구도, 양자 구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결국 선거 막바지에 가면 대구는 양자 구도로 다 좁혀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구 정치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부겸 전 총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 함께합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선호 의원,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네. 지난주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만나고 나서 오늘 출마 선언 준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후배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했고 그때는 이제 강력하게 거절을 했고 2달 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과정에서 또 선배들이 제안을 했고 예. 그때부터서 이제 좀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여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가 공공재 아니냐, 당신은 공공재다라면서 이제 모시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정서적인 접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청년들이 대구를 등지고 떠나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현재를 바꾸려면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대구에 가서 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낼 것 같습니다. 예, 출마 선언을 2차례 한다. 네. 오전에는 국회에서 했고 오후에는 대구를 직접 가서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계를 은퇴한 셈이었으니까 예. 정계 복귀를 겸한 인사가 국회였다면 오후에서는 아마 무대 인사 개념으로 대구에 가서 비슷한 메시지를 조금 더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미 지명도는 충분히 있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서의 정치적 도전은 사실상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된 것 말고는 나머지 대구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계속 떨어졌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근식 교수에게 한번 먼저 질문 드려보죠. 김부겸 전 총리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간단치 않은 정치적 경쟁력이 있죠. 우선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거물 예.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기 전에는 군포에서 또 재선을 했기 때문에 삼선을 했기 때문에 삼선이요? 저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입증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선을 한 수도권에서 이제 사실은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험지라고는 대구에 내려가서 도전을 계속했었고 대구 수성에서는 또 한 번 또 국회의원 당선 된 적이 있어서 전반적인 정치 이력을 놓고 본다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력이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근데 김부겸 지금 후보가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 3자구도 이야기하는데 대구 정치 패턴은 결국은 양자로 좁혀지더라. 네. 이제 그 이야기가 갖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 후보로서 열심히 뛰어도 결국 양자 구도로 간다는 그 정치 현실의 벽을 여러 번 실감했을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칙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호영 후보가 혹시라도 나올지 모른다는 삼자 구도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이번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대우를 정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명 2명 컷오프시고 6명 올려가지고 오늘 비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된다 한들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부겸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는 상수로서 후보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후보가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어떻게 노선과 변화를 할 수 있을지 마지막 힘을 다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이겼던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경쟁자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고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이겼던 국민의힘 후보가 주호영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가 돼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그런 상황.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이런 거 보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견호는 김부겸 전 총리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민주당에서 보면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전 30여 년 전에 민주당의 원외인사로 부대변인이라는 직책 하나 가지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곳에서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선택하셨고 네. 그 이후에 정치적 부침은 있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3선 그리고 19대 때는 12년이죠. 대구에 내려 낙선하시고 그 뒤에 대구 시장도 떨어지고 이제 20대 들어와서 당선이 되십니다. 예, 그렇게 대구에서 4번의 도전 속에서 한 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런 기계를 보여주신 정치인이 없었고 지역주의 극복도 그렇지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대구가 낳은 불세출의 그런 표현 좀 요새 많이 안 씁니다만 걸출한 정치인이죠. 걸출한 정치인이고 이제 총리까지 지내시고 사실은 실질적 은퇴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하니까 본인이 결심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어제는 유튜브에 6년 전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6년 전 영상이라고 하면 2020년 총선 당시 이때 총선에서 실패했죠. 캠프 해단식 당시에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6년 전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지원하고 보호해 주셨던 지난 9년간의 우리들의 이 여정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다 정치인 김부겸은 때가 되면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제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적어도 제가 처음 정치할 때의 꿈, 내가 인격을 형성하고 키워왔던 이 도시, 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내가 이 끊을 수 없는 이 도시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계속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끔씩은 엎어진 적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쓰러져서 못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말은 누가 들어도 인상적이네요. 제가 가끔 엎어진 적은 있었지만 쓰러져서 못 일어난 적은 없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6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국무총리를 마치고 나서는 정계를 떠난 상태였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사들을 이미 주변에 많이 밝혔던 겁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역할을 했었죠. 예. 공동선대위에서 역할을 한 이후에 사실상 정치를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시고 경기도 양평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셨죠. 있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설득의 과정들이 있었고 지난달부터서 이달부터서 계속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영남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구에서의 구도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아까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40%대의 득표력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정부 여당이고 어떤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플러스가 된 것,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지금 대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응징 투표 여론이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의 구도 자체가 윤석열, 장동혁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부겸 카드가 워낙 개인기도 있는 데다가 이런 구도와 맞물리면서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을 도대체 6명의 후보가 나섰다. 2명은 공천에서 탈락한 2명의 이름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주호영, 이진숙. 네. 그런데 정작 공천을 처음에 1차 예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이 누군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름을 잘 기억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시작부터 난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컷오프 하기 전에 일단 대구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그나마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앞서갔던 상위 2명이 컷오프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6분으로 경선을 치렀을 때 그 시너지 효과나 어떤 붐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기본적인 좀 한계가 있는 데다가 네. 또 하나는 이제 김부겸이라고 하는 지금 경쟁력이 강작 높은 것으로 지금 간주되는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정해졌는데 네. 6명의 후보 중에 지금 가장 그 최다선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다 했을 때 인물 대 인물 구도에서 또 우리 당이 불리한 게 있는 거예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또 재판에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아직 재판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12상 개헌과 관련해서 재판에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른바 김부겸 대 추경호 뭐 추경호 아니더라도 어떤 후보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물 대 인물 구도가 됐을 때 일단 불리하게 또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최선호 논설위원이 말했지만 여당이 쏟아부을 수 있는 엄청난 이 선심성 공약들이 있습니다. 벌써 아까도 이야기합니다만 AI 이야기하고 대구 신공항 네.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가 GRDP 측면에서 거의 뭐 30년 동안 최하위라고 지금 지역 경제 낙후된 것으로는 뭐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자주석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6명의 후보를 뭐 경선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상황을 녹록하게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중도층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였습니다만 윤석열 계엄 이후에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의 이런 윤어게인 성향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중도 성향의 보수 유권자들을 어떻게 다시 지지를 흡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될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핫한 장소가 격전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6명.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정작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의 이름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지 화면 왼쪽 위부터 유영아 의원, 오른쪽에 윤재옥 의원, 그리고 그 옆이 이재만 전 구청장이죠. 그 아래가 홍석준 전 의원이고 가운데 아래쪽이 최은석 의원. 맨 왼쪽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렇게 되고 있는데 6명입니다. 자, 6명이 오늘 아마 오후에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서서히 그 대구시장 공천의 분위기를 가열시켜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심은 또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총리가 정계를 사실상 떠나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을 했다. 자, 대구시장에 만약에 선거에서 뭐 낙선한다면 당연히 또 이제 정계를 떠나겠죠. 근데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그 여권으로서는 다음 대선 주자를 한 명 더 얻게 된다. 뭐 이런 그런 전망도 측면이 있던데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특히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본산이었고 그동안에 역대 모든 선거 결과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셨던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좀 역사적인 선거 결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대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고 힘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집권당의 후보로서 그리고 총리까지 지내신 김부겸 총리께서 만약에 뚫어내신다고 하면 집권당 내의 지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대구시장까지 공직을 하게 계시게 된다면 정말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뭐 더 나이 할 거 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일부 지지자들이나 언론에서는 분명히
차기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유력하게 판단을 해주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를 주변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떤 정치인입니까라고 이계현 의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학력으로 보나 정치적 경력으로 보나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입니다. 대구 경북의 본사인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셨고 또 뭐 정치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신 편이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워낙 진중하시지만 또 후배들이나 또 외부에게 굉장히 좀 편안한 정치인이십니다. 그래서 적이 없고 그리고 보수 진보가 서로 얼굴 붉히고 칼싸움을 하는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도 그런 현장을 떠나면 또 모든 분들에게 진솔하고 또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서 여러 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이 인물로서는 대구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평가가 대구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여러모로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네. 뭐 서울시장 이런 게 당연히 그동안 뭐 지방선거 때보다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만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는 그 결과가 뭐 국민의힘 뭐 장동혁 지도부가 진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해준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고 민주당의 이른바 동진 정책, 부산 경남은 최선호 의원, 네. 부산 경남은 이미 민주당이 시장 도지사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구 경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겠네요. 예. 원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부산에 걸었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걸로 자신의 거취를 걸었는데 대구 경북은 각연히 이기는 걸로.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부산 분위기도 지금 거의 넘어간 상태고 그 어떻게 보면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대구에서의 분위기도 저희 이제 논설위원실에도 대구 출신 논설위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정말 뭐 속된 말로 요즘은 대구가 예. 디비졌다 이런 말이 예. 나오니까 정말 맞느냐 물어보는데 디비졌다가 뒤집어졌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예. 바뀌었냐 이게 예. 맞냐 이걸 이제 저희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 물어보고 아니면 취재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분위기가 더 강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응징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고 네. 그 구도를 바꾸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안 보이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김부겸이라는 그 인물 개인이 가진 경쟁력에다 이런 구도가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구가 정말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는 또 시간이 답을 주겠죠. 선거 결과가 보여주긴 할 텐데,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구시장 선거는 늘 막판에 가면은 어차피 양자구도로 간다. 저 아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그 기자회견 한 중에 이 부분이 저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이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예. 보수 정당이 황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주호영 부의장이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진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워딩이 저는 아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민주당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유권자층을 끌어오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 변수가 주호영 부의장이 정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흰색 연대를 하고 돌아다닐 경우에 정말 보수적인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시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응징해야 되겠다. 아까 최선호 의원 말씀대로 응징 투표를 의외로 그렇게 삼각구도가 됐을 때 의외로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 연대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 밑바닥 저변에 민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천착을 좀 하면서 앞으로 구도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 3자 구도냐 양자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김근식 교수의 개인적인 바람도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응징을 원하는 표가 많다면 이게 예. 민주당으로 바로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3의 무소속 후보가 있고 무소속 후보가 만에 하나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가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면 그게 양자구도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호영 의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주호영 의원이 요즘 언론 인터뷰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KBS 라디오인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 판사 생활을 했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면 내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법원이 구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토 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조차도 굴을 3개 파서 대비한다는데 정치인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놓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죠. 제발 법원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잔꾀를 부리지 마라. 네네. 그런 말을 미리 드리고 싶네요. 조영 의원의 이야기와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또 계속해서 예비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못 나오는데 문제 붙는 아니요, 나옵니다. 예. 지금 공천에 큰아버지 붙는데 그래도 나옵니다. 무슨 사고라? 예, 그래도 예. 그 조의하고 예. 뭐 몇시 나오나 나중에 그래서 한 명 됩니다. 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금 영상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최소원 의원. 지금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지 예.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하고 예.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 출마해서 이제 3자 구도가 된 다음에 무소속이 단일화하는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네. 나오더라도 네. 그 무소속까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이제 4자 구도가 돼서 다시 단일화해서 최종적으로 양자 대결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그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근데 뭐 아직도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저 행보가 경기지사 차출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선을 긋는 그런 차원이고, 뭐 주말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홈구장에 가서 이제 뭐 명함 나눠주고 했다는 건데, 시장으로 나가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가든 어쨌든 계속 국민 노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전한 약속 대련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단일화까지 생각하는 건가, 이런 양쪽의 시선들이 지금 동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영상이 나가는 걸 보니까 흰색 점퍼를 입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붉은색, 상징색인 붉은색 점퍼를 잘 안 입고 다닌다. 아마 김부겸 전 총리도 예전에 선거운동할 때 민주당이 상징색 점퍼를 입고 다니는 걸 좀 조심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대구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예,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이번엔 모든 후보들이 저 흰색 점퍼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요새 국민의힘은 뭐 저희가 농담으로 이발소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발소가 어떤 예, 뜻이죠? 삭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자기들의 당색인 빨간색 옷을 예. 입지 않고 흰색을 입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대중들을 만났을 때 후보들이 윤 어게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영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주류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게 빨간 옷 입고 지역 돌아다니면 유권자들 만나면 바닥에 좋은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 내가 어떻게라도 해보려면 그래도 색깔이라도 조금 바꿔봐야지,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진숙 후보 저러고 다니는 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과의 단일화는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둘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지만 한 사람은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분이고 한 사람은 윤어게인을 극복하자고 하신 분이어서 대구 경북 내에서도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것은 그건 뭐 본인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 지지층들이 이렇게 용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보궐선거든 어떤 선거든 공천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시간을 좀 즐기고 있다. 주호영 의원이 얘기하시는 얘기는 토끼굴 3개를 파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끼굴 지금 본인 하나만 파고 계신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법원에서 저도 공천 실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바꾸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당의 판단이기 때문에. 경선을 했는데 선거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서류 보고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의 판단을 이렇게 뒤집어본 경우는 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본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김은식 교수가 지금 서울의 당협위원장이시죠?
그럼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네. 뭐 구청장이 되겠다거나 시의원이 되겠다거나 구의원이 되겠다거나 그 상징색 점퍼를 입고 다닙니까? 지역구 송파하죠? 예, 빨간색 입고 다니고. 입고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흰색을 입게 되는 경우는 워낙 이제 당세가 약해서 예. 빨간색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까봐 흰색을 입고 다니는 거고요. 대구에 근데 왜 대구에서 흰색 점퍼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구에서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진수 후보는 어쨌든 주호영 의장, 부의장과 함께 컷오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제 배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을 노릴 때는 어쨌든 흰색으로 좀 자기 스스로 상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흰색 입고 대구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대구에만 있을 거야. 절대 나를 다른 데로 데려갈 생각은 마라.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고성국 씨도 경기지사, 뭐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정현 공관지청장도 국가에서 크게 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달리 경기지사나 이런 데로 좀 차출할까를 좀 아마 염두에 두고 대구시장이든 아니면 대구 무소속, 대구 보궐선거든 대구에 나는 한정해서 뛰겠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좀 시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설득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 그 파문은 국민의힘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